미국발 관세 폭탄에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면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먼저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 발표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오늘 최상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고 다음 주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략적인 편성 방향도 제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약 3에서 4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지원에 약 3에서 4조 원을 구체적으로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바우처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긴급 경영 안정자금 등 정책 금융도 추가 공급됩니다.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을 위해선 첨단 산업 투자 보조금이 신설되고요. 유턴, 외투 기업 투자 보조금도 늘립니다.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는 저금리 정책 자금을 확대하고 소비 여력을 확충을 위한 사업도 발굴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당장 이 산불 피해와 이 관세 전제 대응을 위해서 이달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규모 면에선 입장차가 다른 것 같은데 여야가 모두 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달 내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되 그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10조 추경이 경기 진작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내수 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제를 살리기엔 10조 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이 담긴 35조 원의 대규모 추경을 내세우고 있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 과감한 재정 지출을 담은 추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정부와 정당 간 정책 조정을 위한 정당 정책 협의회도 열어 추경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음 대선일이 6월 3일로 확정됐는데요. 따라서 2달도 채 남지 않은 조기 대선 준비에 몰두하다 보면 정치권의 추경 협상도 뒤로 밀릴 수 있기에 자칫 추경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추경 예산을 늘리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는가입니다. 자, 오늘 나온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나라 살림 이미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국세 수입이 30조 원 넘게 줄어든 가운데 복지 등 민생 지출은 유지하다 보니까 나라 살림이 대규모 적자일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관리재정 수지가 100조 원을 넘긴 건 코로나19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2020년과 2022년 때뿐이었습니다. 적자폭이 커지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인 국가채무도 1175조 2천억 원으로 불어났는데요. 1년 전보다 48조 5천억 원 늘어나면서 또 한 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겁니다. 또 세수 부족 여파에 정부가 1년 동안 걷어들여 쓰고 남은 여윳돈인 세계 잉여금도 2조 원으로 쪼그라들었는데요. 이 중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일반 회계 세계 잉여금 중 2천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정치권에선 10조 원을 웃도는 추경이 거론되고 있지만 나라 곳간이 비어있는 만큼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 겁니다. 앞으로 나랏빚은 더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많은데요. 6월 3일 대선 직후 들어설 새 정부가 경기 부양과 트럼프 관세 대응을 위해 최소 30조 원 이상의 슈퍼추경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입니다. 국채 발행 이외에 마땅한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증세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